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우리가 그죠, 주식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라는 것은 그죠, 주식을 내가 얼마만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내가 그죠, 공부를 했냐는 뜻이죠. 공부라는 게 뭐죠? 사고 팔고 했다고 그죠? 그게 모든 게 머릿속에 남나요? 내가 이제까지 매매한 종목들 기억나나요? 그죠? 공부라는 것은 절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요, 움직이는 것은 뭘까요? 제가 경험한 주식은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주식을 움직이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어찌 보면 모든 학문, 경제, 세상 살아가는 것을 집대성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산을 본다, 숲을 본다, 나무를 본다, 그죠? 말은 어찌 보면 참 쉬워요. 그리고 저도 자주 언급하고. 그런데 그죠? 막연히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죠?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만나서 소주를 한잔 하면서 밤새 토론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또 여러 영상으로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다는요, 제 생각이라 하는 게 다른 표현 같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그죠, 산이 불타고 있다. 그런데 언제 꺼지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거슬러 가는 거죠. 거슬러. 지금 모든 그죠, 혼란의 중심이 어딘지, 꼬인 실타래의 시작이 어딘지 찾아보는 거죠. 거슬러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 거슬러 가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그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있어요. 서로가 그죠, 패권 전쟁을 하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끝없이 싸운 거죠. 중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을 발판으로 삼아 그죠, 세계의 2강이 되었죠. 그러면서 패권, 왜 우리라고 기축동화가 되면 안 돼? 왜 우리가 안 돼? 그거는요, 일찍이 중국이라는 그 나라 자체의 DNA라 봐야 되겠죠. 우리 예전에 그죠,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왜 그죠, 어떤 현상을 이해를 할 때는요,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해할 때는 그 민족성, 문화를 또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가 중동을 공부하고 기독교를 공부하고 중국을 공부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면요, 꼬인 실타래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는 그죠, 흔히 중화사상이라는 중국을 표현할 때 딱 그래요. 중화사상,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 중,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할 때 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중화사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그리고 중국을 다스리는 왕, 천자의 자비 아니면 배려로 세상의 모든 국가들이 은혜를 받고 산다. 이런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참 강호하죠. 그래서 중국은 그래요. 얘네들의 사고방식은 중국 이외의 모든 국가는 다 속된 말로 오랑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얕잡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인정을 못하고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민족이 못 먹고 못 살다가 미국의 도움으로 세계의 공장이 되고 상상하지 못할 경제 성장을 이루죠. 그리고 그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는
반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기축 통화에 도전을 하고 미국의 이강 구도로 가자 싸우게 되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용서해도 기축 통화에 대한 도전은 단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작은 거기죠. 그러면 기축 통화를 못하게, 그러니까 다시는 꿈도 못 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기축 통화라는 것은 뭘까요? 안정성이죠. 안정성, 신뢰, 믿음, 안정. 절대 이 나라 이 화폐는 안 무너진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을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강압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긴 시간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지켜봐라 하고 본보기를 보여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때 그 잘 나가던 중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처참하죠. 모든 부동산 경기 다 무너지고, 실업자는 급증하고, 위엔화는 추락 끝없는 추락을 하고,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엔화를 기축 통화로 인정을 하고 사우디나 이란 여러 국가에서 위엔화를 사들였어요. 러시아도 그랬죠. 위엔화를 받고 가스를 팔고 석유를 팔고. 그 국가들은 지금 어떨까요? 엄청난 손실을 입었죠. 왜? 위엔화 가치의 폭락으로 인해서 가만히 앉아서 그죠? 무더기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렇다면 무방이라고 계속 그거를 용인해 줄까요? 한계에 봉착한다는 거죠. 중국은 어때요? 우리가요, 우리 뭐 조선 왕조 500년을 쭉 훑어봐도 항상 중국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찌 보면 답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중국이란 나라, 이 나라는요, 어찌 보면 또 다른 어떤 다른 민족하고 다른 성격이 있는 게 뭐냐, 그 사상 생각이 그대로 접목되어 있는 게 어찌 보면 장기라 그래요. 장기판. 장기는 어때요? 내가 장기를 두다 보면 차도 살아있고 궁도 포도 살아있고 많은 말이 살아있어도 왕이 죽어버리면, 잡혀버리면 그 게임은 끝이 나죠. 그리고 새로운 판이 벌어진다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도 그래요. 사고방식 자체가 10만 20만 대군이 서로 맞붙어도 군사가 엄청나게 살아있어도 왕이 죽어버리면, 왕이 잡혀버리면 그 전쟁은 끝이 나요. 그냥 끝나는 거죠. 이쪽에는 군사가 10,000명 있고 저쪽은 20만 명이 있어도 이 10,000명이 특공대를 결성해서 왕을 잡아버리면 그 20만 대군이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다음을 기약한다는 뜻이에요. 다음을. 지금은 끝이 아니다. 우리 왕이 잡혔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하겠다 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난다는 거죠. 이 또한 그들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동안은 강대강으로 부딪혔죠. 강대강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선택을 강요당했죠. 중국 할래? 미국 할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강요를 당했어요. 대답해라. 한국은 미국을 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의 시장 절반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중하 공업 다 무너졌죠. 많은 부분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요. 좋아질 수가 없죠. 시장을 다 잃었는데. 그래서 숲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숲은 어떻게 돼가 있어요? 강대강이 부딪히다가 지금은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15일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바이든 만나기로 했죠. 명목상으로는 어떤 경제에 대한 토론인데 거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요, 중국 입장에서는 굴욕이죠. 왜? 누가 머리를 숙였느냐, 이 명분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협상이라는 것을 진행하겠죠. 협상은 어때요?
협상이라는 것은 뭐 나름 협상의 기술 이런 쪽으로 보면 그죠? 항상 큰 것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타협을 들어가죠. 처음부터 내 목표 한 만큼만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까이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것, 미국이 원하는 것, 서로가 아픈 데를 내미는 카드가 되겠죠. 중국 입장에서는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는 생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경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어떻게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느냐, 그게 가장 절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머리를 숙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만나면 바이든은 뭘 요구하겠습니까?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아킬레스건, 그거는 뭐라 했습니까? 소수민족의 분열이라 그랬죠. 소수민족의 분열을 중국이란 나라는 가장 싫어하는 데 있잖아요. 그 역사는 춘추전국 시대로 거슬러 가지만 예전에 공부를 해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수민족의 분열, 그 시발점을 만드는 것 자체를 가장 무서워해요. 그것을 아는 미국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틀림없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겠죠. 대만 건들지 마라. 대만 그냥 둬라. 대만 해협 평화 안정 협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카드를 내밀겠죠. 중국은 그것을 가장 싫어할 것이고,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받아들이겠죠. 미국이 대만은 왜 그래 챙길까요? 대만 해협을 안정 평화화 시키려고 노력을 할까요? 관심 없어요. 실제는 뭐 대만이 뭐 중국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뭔 상관이 있어요. 뭐 우리가 명분상으로 뭐 TSMC가 반도체를 장악하고 미국 IT의 절반을 공급해주고, 그것도 명분이에요. 명분, 핑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고 대체하려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이 대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분을 만들어 둔 거죠. 그러니까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카드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만 해협 평화안정협정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중국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거 말고 다른 거 다 들어줄게 이래 되겠죠. 그러면 미국은 그 다음 카드로 뭘 요구하겠습니까? 중국의 복속을 요구했죠. 항복해라 이래 나오겠죠. 그러면 중국은 항복할 것이고, 중국이 항복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중국에 항복을 할 때 신화 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중국에 인사를 하러 찾아갈 때 뭘 가져가죠? 선물. 좋은 말로 하면 선물, 나쁜 말로 하면 조공이라죠. 조공. 그게 중국의 사고방식이죠. 시진핑이 샌프란시스코에 바이든을 만나러 갈 때는 틀림없이 조공을 준비해 가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한 조공은 뭐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죠? 채권이죠. 채권 10년물이 급등을 하고 금융이 혼란을 겪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모든 근간에는 무차별적으로 찍어낸 달러라는 거죠. 달러. 이 달러에 무차별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시장이 경기를 일으키고 채권 가격,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을 누군가가 사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상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금융이 안정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죠? 만사형통, 술술 풀리겠죠. 그러면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매입을 해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동안 미국과 싸우면서 관세 전쟁을 했죠. 관세 전쟁. 서로가 서로한테 끝없이 관세 인상. 하면 이거를 정상화 시킨다고 한 일 본다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선물이 있을 것이고, 최근에 그죠? 중국이
취한 경제적인 제재 조치로 보면 그 보잉의 비행기 구매를 전면 스톱시켜라, 이게 가장 마지막 카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보잉의 비행기를 또 대규모로 사주겠다, 이래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공을 바치겠죠. 그 조공으로 미국 경제는 더 튼튼해지고 금융은 더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 바이든은 당선 확률이 엄청 높아질 것이고, 치적이죠, 치적.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미국의 위협적인 요소, 적이라고 인정을 한 중국을 내가 굴복시켰다, 그것만큼 자기 대통령감으로서의 훈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죠. 3분기 실적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반도체 관련 업종은 처참하죠. 반도체, LCD, 어쨌든 중국을 상대로 하는 업종은 다 안 좋게 나와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해소된다면, 중국과 미국이 다시 화해를 한다 하면 그 모든 수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풀려버리겠죠. 그러면 중국은 다시 세계 공장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에 공급이 원활해지고, 공급이 원활해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해소되고 우리나라도 수출이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되고, 이런 수순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을 내가 갖고 있는 주식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항상 주식쟁이는 큰 숲을 봐야 돼요. 큰 숲을 보고 내가 지금 배팅 규모를 조금씩 늘릴 시점인지 줄일 시점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 1월에 대만의 어떤 총통 선거가 있어요. 이 선거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친중 성향을 가진 인사가 되는 것을 당연히 원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것이고, 아주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또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도 있고, 세상은 격동의 시대로 돌아가지만 그 혼란 속에서 또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뭉치는 거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바이든은 중국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정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5일 샌프란시스코 여기에서 시진핑이 바이든을 만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는 조공을 준비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앞전에 이야기했을 때 미국에서 가장 아픈 카드, 대만에 대해서 평화를 추구해라 하니까 시진핑이 바로 버럭 화를 냈죠. 선을 넘었다. 그거는 거론할 바가 아니다. 그거는 중국 내부 문제다. 바로 선을 꺼버렸죠. 그리고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거론을 한다 하면 똑같은 상황이 될까요? 그때만 해도 중국이 먹고 살만했죠. 버틸만했죠. 지금은 다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똑같이 버럭 성질을 부릴까요? 지켜볼 일이죠. 근데 저는 조공을 바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주식을 따박따박 모아가는 거죠. 그리고 중국 때문에 처참하게 깨진 우리나라 기업들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주식이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모든 공포 위험 요소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주식을 매수를 하면, 그죠? 바닥에서 다 20% 30% 올라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어렵고 힘들어요. 공포 구간. 시장은 모든 관심이 2차 전지에 쏠려 있고, 이것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어요. 광기란 것도 어쩔 수 없고, 주식시장에 개미가 없었던 적도 없고, 또 지금은 주식시장의 전체 비중으로 보면 개미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도요, 어떤 경우 어떤 악재에도 주식시장은
한 번도 무너지고 없어지고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제가 해본 기간 안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죠. 30여 년 해보니까요,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 모두가 절망하고 어렵고 힘들 때 전혀 엉뚱한 곳에서 실타래가 풀리고 발화점이 만들어지더라. 근데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것은 제가 무지하고 공부를 안 했어. 어느 날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 그래 표현을 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공부를 하고 세상 공부를 하고 이치를 좀 알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라는 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죠?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고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있어 보이죠? 그게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죠. 근데 그 물 밑에는 안 빠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을 휘젓고 있죠. 그 휘젓는 발을 본다, 아니면 볼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게 주식의 공부라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물 속에서 발을 젓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이 공포 구간은 따박 좋은 주식 매수하는 구간이지, 무섭고 겁나고 어렵고 힘들고 패닉 아니면 자기 체념 포기 이런 단계는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렇죠? 임진의 외란이 없었으면 거북선도 없었고 이시준 장군도 없었겠죠. 지금 이 난세가 맞나요? 난세라 생각하면 분명 지금은 영웅이 나올 시점, 즉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그래 생각합니다.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뭐 중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숲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짧은 소개이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